이번 주말 부디 기분 좋은 주말 될 수 있길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왔다리 갔다리를 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강하게 반등하려고 박차를 가했었으나 아직까지는 46,421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반면에 이더리움은 그 반등세가 비트코인보다는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조정 전의 수준인 3,400달러 선을 회복했고 3,461달러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당연히 이더리움이 힘을 내주니까 알트코인들도 그 힘을 고스란히 이어받아가지고 다 함께 열심히 반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비트코인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재미난 발언들 그리고 재미난 소문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가져가 봤는데요. 자, 일단은 IMF 부총재가 이야기를 합니다. 대러시아 제재로 달러 지배력이 약화될 것. 이미 약화되고 있죠. 얼마 전에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은 이번 전쟁 및 제재 결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달러는 무조건적인 강함을 지닌 이 화폐가 아님을 알게 됐다라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계속해서 이 오일을 달러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화폐로 거래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게 되면서 달러의 입지는 계속해서 점점 좁아지고 있는 상황. 그 와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소문이 전 세계 경제계에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금을 끊임없이 사서 모아왔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해당 국가들이 금본위제를 도입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러시아 중앙은행이 금본위제를 도입했다라는 그러한 소문이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최근 유로와 달러에 비해서 가치가 대폭 폭락했었다가 금방 되살아난 루블인데요. 만약에 정말로 루블이 금본위제를 도입하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 달러와 유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소문에 대한 진위 여부가 조만간에 밝혀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확실히 지금 시기가 혼란스럽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과연 금은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올리면서 번쩍번쩍 빛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양아치 SEC가 아크21 쉐어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절했다라고 합니다. SEC 건물 앞에다가 똥을 싸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게 하는 소식이었고요. 근데 뭐 놀랍지는 않죠. 자, 다음으로는 미국의 대형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크라켄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채택하게 되면서 수수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0.1비트까지 즉각 출입금을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크라켄 관계자는 이야기하기를, 법정 화폐를 가진 사람들은 크라켄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한 뒤 이를 모바일 라이트닝 지갑에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한 단계 더 진화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 결제를 수용하는 곳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오프화이트 런던, 파리, 밀라노 지역에서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이어서는 몇 개의 재수없는 소식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칭 사토시 크레이그 라이트, 정말 간만에 듣는 이름인데요. 자, 어째선지 모르겠지만은 귀금속 중심의 유명 미디어 중에 하나인 킷코 뉴스가 크레이그 라이트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라고 하네요. 뭘 잘못 처먹었는지, 왜 크레이그 라이트를 데려와서 인터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해당 인터뷰에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적절한 시기에 대규모 비트코인을 매도할 계획이다라고 구라를 다시 한번 쳤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11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인데요. 근데 키가 없죠. 키도 없는 주제에 계속해서 잘난 척만 하고 있습니다. 자, 재미나는 것은 2년 전쯤이었습니다. 크레이그 라이트가 뭐라고 했냐면은 어떤 딱 일정한 날짜에 자신이 비트코인의 정말 치명적인 약점을 공개하겠다. 그 이후에 비트코인은 무너지게 될 거지라고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고요. 마찬가지로 본인의 튤립 트러스트에 있는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내다 팔 것이라는 말은 지난 몇 년 전에도 했었으나 결국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었던 일들이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인상을 봐도 사탄처럼 그냥 거짓말 잘하게 생겼죠. 이런 구라쟁이를 방송에 내보내다니 퀴코뉴스 실망입니다. 이어서 사탄하면 떠오르는 것이 마귀 혹은 마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마귀 하면은 재무장관 제니 옐런, 그리고 마녀 하면은 상원 의원인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귀를 꽉꽉 틀어먹고 계속해서 헛소리만 하면서 비트코인 때리기에 열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NBC에 출연해가지고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공기를 사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남이야 공기를 사든 공기총을 사든 뭔 상관임? 정말 또 재밌는 것은 불과 며칠 전에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돌시가 미국 민주당 의원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강의를 비공개 형식으로 제공한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 및 자금 세탁 시 이용 리스크,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결제 수단으로서의 결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귀를 딱 틀어막고 눈을 딱 감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죠. 미국 시민들의 학자금 대출이 1조 6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것을 탕감해줘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빨을 까고 있습니다. 이 말이 탕감이지 그게 어디로 갑니까? 빚으로 가게 되는 것이겠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어찌 이런 사람이 저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테라랩스의 도관 창업자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 모으면서 UST에 비트코인 근본이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히자 이를 주워들은 피터 시프, 스테이블 코인인 UST의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것은 달러로 유료화를 뒷받침하는 것보다 나쁘다. UST 가치 유지를 위해서는 정말 금을 활용해야 된다. 금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도건 대표가 뭐라고 합니까? 감자나 드셔. 금으로 비트코인을 대체하느니 차라리 죽고 말지라고 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피터 시프 입장에서는 가장 바랄 만한 것이 러시아나 중국이 그들의 법정화폐에 대한 준비금으로 금을 활용하는 것을 가장 바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1900만 번째 비트코인이 채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200만 개의 비트코인만 남은 상황, 숫자가 한정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비트코인. 마지막 비트코인은 다가오는 2140년 2월에 채굴이 완료되게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2140년. 솔직히 이때쯤 되면은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고도 남지 않을까. 자, 당연히 헛소리긴 합니다만은 외계인이 왠지 저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분석으로 넘어가 봅니다. 암호화폐 리서치 회사인 델파이 디지털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가 있는데 구피 다중 이동 평균 지표라는 것입니다. 이 지표를 봤을 때 지금 강세 오버크로스가 발생을 했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었고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간단하게 가격적인 모습만 봤을 때는 저항을 뚫고 지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지 테스트가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 2달 동안에 프랙탈을 대비해봤을 때 이런 식으로다가 약간의 횡보 후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4월달이 미국 증시 및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기분 좋은 달이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5월달부터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4월달 동안에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48,000달러를 일단 뚫고 올라가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오늘 더욱더 강력한 반등세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보셔도 깔끔하게 V자를 그리면서 올라간 이더리움. 이더리움의 지속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34,027달러 위에서 안착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안착하고 그래서 길을 모아가지고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상승하게 되면 알트코인들도 지속적으로 힘을 받아가지고 쫙쫙 올라가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중에 어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종목이 있죠. 바로 GMT 코인, 솔라나 기반의 GMT 코인인데 하루 만에 50% 이상 상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GMT 토큰 같은 경우는 3주 전에 출시된 솔라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앱인 스테픈의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스테픈 앱을 통해 가지고 가상의 스니커즈를 제조하거나 잼스 업그레이드, 거버넌스 투표 참여 등과 같은 기능에 접근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해당 토큰의 상승 요인을 강력한 기저 펀더멘탈로 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GMT의 성장은 특히 스테픈 앱에서 제공하는 가치와 함수 관계가 있으며 이는 계속해서 투자자들의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한번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동안에 잘 나가고 있었던 원숭이 코인 자체가 해킹을 당한 것은 아닌데 원숭이 커뮤니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디스코드 채널이 해킹을 당해버렸다라고 합니다. 해당 소식과 함께 나무에서 그만 떨어지고만 원숭이 코인, 그와 동시에 주걸륜이라는 유명 스타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양반이 들고 있었던 원숭이 코인 하나를 도둑 맞았다라고 하네요. 원숭이 코인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이었고요. 다음으로는 비인 크립토 매체에서 4월달에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 10개를 선정해봤다라고 하는데 이걸 정말 중요한 정보로 듣기보다는 참고로만 한 번씩 어떤 코인들을 선정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스와이프입니다. 한때는 정말 잘 나가기도 했었던 스와이프, 바이낸스가 뒤를 봐주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다음으로는 최근에 해킹을 당했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이 기대가 되는 엑시 인피니티. 이어서는 코스모스 아톰. 그 다음은 최근에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 이오스.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코인과 비슷하게 지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카바입니다. 카바도 보시면은 최근에 하락 채널을 뚫고 올라온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며 EGL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만약에 얘를 뚫고 올라갈 수 있으면은 여기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 뚫지 못하고 어리버리탄다 그러면은 다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RSR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를 뚫고 저항에 걸터 앉아있는 모습, 위에서 안착할 수 있으면은 위까지 올라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NMR 코인입니다. NMR 코인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락 추세를 뚫고 머리통을 쑥 내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시크릿 코인도 비슷하죠. 일단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1차 목표가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다음으로는 오딘 프로토콜인데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가지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닥 다지기가 끝나면은 올라가는 것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각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기사에 나와 있는데 제가 방송 시간상 이 모든 것을 읽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기사를 찾아보시면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CME 선물로 유명한 시카고 상품 선물 거래소가 알트코인 기반의 선물 상품 출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솔라나, 칼다노 등이 여기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알트코인들의 선물 상품 출시는 가격 지수 및 규제 관련 문제 해결 여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좀 재수없고 껄쩍지근한 소식이긴 한데 어찌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내 빅2 거래소 어디입니까? 업비트와 빗썸인데요. 이 업비트와 빗썸의 임직원들 같은 경우는 한 명당 평균 급여가 4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네요. 두나무 임직원 1인 평균 급여 3.9억 원, 두나무의 김광수, 임지훈 상여금 100억대, 빗썸은 임직원 한 명당 1억 2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그 돈이 다 누구 돈입니까? 누구 돈입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완전히 패배했죠. 자, 이러니까 이 정도로 이들이 돈을 챙겨나가니까 은행들이 눈이 벌게져가지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데 더욱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게 되면서 투자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조만간에 이런 식으로다가 돈 많이 버실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이 좀 도움되셨다 그러면은 토마토밭 살리기 운동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재생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